김건희 여사가 얽혀있는 도이치모터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된 직후에도 한꺼번에 1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주가 조작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2021년 12월에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대출 승인 신청서입니다. 전 시장 부지 비용 1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한 달 전 대주주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고 다음 날 권 회장의 아들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2주 뒤엔 검찰이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 사항 항목엔 26%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구속이나 대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권 회장 구속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논의가 됐다면서 수사 리스크는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과정을 잘 아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대주주의 구속과 이로 인한 대표 변경은 대출 심사의 중대한 변경 사유라면서 문서에 당연히 명시해야 하고 대출이 결정된 상태라면 다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산업은행은 추가 대출을 내줬습니다. 2022년 10월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비 200억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2월에는 법원이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했는데 6개월 뒤 운영비 200억 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2022년 신청서엔 주가 조작 수사나 권 회장 구속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표가 바뀌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고만 적었습니다. 재판 과정, 그다음에 유죄의 선고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은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책은행의 직무상 혜택가 있다고 보여지고 산업은행 측은 현재 도이치모터스에 남아있는 대출금은 966억 원으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내부 레드팀도 결국 같은 검찰 조직인데다 이미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품백 사건 때 수심위와 수사팀 의견이 달라 논란이 있었던 걸 의식한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지휘권이 없어 소집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사팀이 아닌 15명 안팎의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심위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재보궐선거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사인 오는 17일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와 주식 매도 문제로 직접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6월 1차 주포 이모 씨와 통화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위임했던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뒤입니다. 이 씨는 이 통화에서 도이치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고 했고 그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DB증권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전화해
도이치는 나와 이 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통화 시기에도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때까지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이 씨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을 쉽게 한 걸 보면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란 걸 알던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한 걸 보면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며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아예 김 여사는 피의자가 주가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직접적으로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